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문학 관련된 책이나 강연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는 천문학 커뮤니케이터 지웅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천문학을 전공했다라고 소개를 드리면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체 어떤 계기로 천문학이라는 다소 낯선 분야를 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어릴 적에 우연히 우주, 천문학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영화 때문인데요. 어릴 적 우연히 봤던 그 만화영화 속에서 저는 흔히 떠올리시는 주인공인 메텔이나 철이 대신에 약간 단역으로 등장하는 카메오, 얼굴 시꺼먼 이 차장님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동경했던 것은 이 캐릭터는 그 만화 속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아름다운 우주 공간을 가이드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캐릭터를 동경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일을 평생 하면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일을 하려면 천문학이라는 과학 분야의 하나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쭉 천문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 어릴 적 만났던 차장님을 통해서 이분이 제게 쥐어주셨던 999 티켓 속에 어떠한 우주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면서 제가 접한 우주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자 하면 밤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별 볼 일이 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모습을 봤다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에서 날아온 별빛이 우리 눈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별을 봤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빛의 특징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주에서 빛은 제일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1초 깜빡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미터, 대략 지구를 7바퀴하고 반 더 도는 아주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데요. 빛은 이 빠른 속도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빛은 굉장히 빠르지만 이 아주 빠른 속도보다 더 빨라지지도 않고 더 느려지지도 않고 딱 그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빛을 잘만 활용하면 아주 거대한 우주의 크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빛에게 우리 지구에게까지 날아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를 물어봐서 우주의 크기를 표현하는데요. 대략 빛의 속도로 1년 걸리는 그 거리를 우리가 1광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우주에 떨어진 별들까지의 거리를 광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1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별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 별을 오늘 밤 보고 있다 하더라도 1광년 떨어진 그 별을 본다는 것은 사실 빛의 속도로 1년 걸리는 그 거리에서 1년 동안 그 별빛이 날아와서 오늘 밤 비로소 우리 눈에 닿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2018년 오늘 밤 우리가 그 별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보는 그 별의 모습은 오늘로부터 1년 전 2017년에 출발한 별빛을 오늘에서야 보는 것이죠. 만약 10광년, 20광년 더 멀리 떨어진 별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로부터 10년 전, 20년 전에 출발한 그 별의 모습을 이제서야 목격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별자리 중에 하나일 북두칠성을 구성하고 있는 7개 별들까지 거리가 대략 몇 광년인지 천문학자들이 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오늘 밤 우리가 보고 있는 북두칠성의 7별들은 각각 대략 어느 시대에 출발한 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출발한 모습인지를 대략 유추해 보면 놀랍게도 각각은 굉장히 다른 시대에 출발한 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북두칠성의 국자 맨 끝에 있는 별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지금 우리 지구를 보고 있다면 그들의 외계인의 망원경 속에는 우리의 얼굴이 담긴 지구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옛날 조선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이제서야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를 크고 화려하게 본다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묻혀있는 우주의 과거의 순간을 망원경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통해서 오늘 밤 목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는 좀 더 크고 좋은 망원경을 통해서 더 먼 우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주 더 먼 옛날 우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밤 우리 망원경으로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각각 몇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 우주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각각 별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좀 더 정확한 지도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한 4년은 날아가야 하는 4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로켓으로 만약에 그 별까지 날아간다고 하면 아마 그 로켓에 타고 있던 우주인은 다 백골이 되어서 도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우리 우주는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별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서로 헤어지지 않고 한데 모여서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별들이 주고받고 있는 중력이라는 오묘한 힘 덕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인접한 이웃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만 해도 빛의 속도로 250만 년, 대략 250만 광년이 더 넘게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주고받는 미묘한 중력 덕분에 두 은하는 서로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 미래 훗날 우리 밤하늘 속에 있던 은하수는 서서히 다가오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의해 파괴되고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만나면서 하나의 거대하고 둥근 별무리를 완성하는 대장관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때까지 인류가 존재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밤하늘에는 길고 가느다란 은하수가 있는 밤하늘이 아닌 하나의 둥글고 거대한 별무리가 밝게 빛나고 있는 밝은 밤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서로의 미묘한 중력으로 다가오면서 중력적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은하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은하 커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남쪽 밤하늘에 떠있는 까마귀 자리 부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하 커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은하 커플은 납작한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충돌한 끝에 현재 굉장히 아름다운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오묘한 안테나 은하라는 은하입니다. 이 은하 각각은 NGC 4038 그리고 4039라고 하는 일련번호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가끔 각자의 연인과 함께 커플링을 맞추게 된다면 그 커플링에 문구를 새길 때 이런 은하 커플들의 일련번호를 새기는 건 어떨지 추천을 해보곤 합니다. 단언컨대 천문학 전공자로서 이 은하 커플들은 앞으로 수억 혹은 수십억 년은 계속 곁을 지키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을, 그래서 굉장히 진한 중력적 스킨십을 나누고 있을,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주 최고의 사랑의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약 커플링을 언젠가 만들게 된다면 이런 은하 커플들의 일련번호를 여러분들의 사랑의 약속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 건 어떨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연구실에서 주로 이런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가깝게 다가오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은하 커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 간의 스킨십과 사랑을 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천체들이 주고받는 중력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굉장히 약한 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인형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거대한 지구가 이 인형을 잡아당기고 있지만 저는 그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손쉽게 인형을 들어올릴 수가 있죠. 이처럼 중력은 사실 굉장히 약한 힘이기 때문에 이런 약한 힘으로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가까워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어떤 관심 분야에 푹 빠지고 이끌려가는 덕력, 덕심이라고 하는 힘도
이런 묘한 중력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사실 덕력도 저는 그렇게 특별한 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중력처럼 우주 전역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태양계 끝자락에는 굉장히 작은 얼음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 부스러기들이 우연히 태양의 중력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서서히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긴 꼬리를 뒤로 늘어뜨리기 시작하면서 태양계 안쪽에 지나가는 이런 혜성의 모습을 그려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혜성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돌던 얼음 부스러기들을 태양계 안쪽으로 슬쩍 다가오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계기, 트리거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태양계 외곽을 도는 해왕성이나 명왕성과 같은 천체들이 이 얼음 부스러기 근처를 지나가면서 톡 건드려주면 비로소 태양 중력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저런 혜성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어떤 덕력, 덕심을 품게 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우연히 찾아오는 이런 작은 계기들, 트리거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서서히 그 관심 분야에 빠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그 관심 분야를 배우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마치 거리가 짧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중력처럼 본격적으로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구조, 거대 구조는 대부분 중력이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힘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력을 통해 별들이 한데 모이고 또 비슷한 성분의 별들이 모이면서 복잡하고 아름다운 골자를 만들어 가고 있죠.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의 덕력을 뽐내고 또 더 비슷한 덕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름의 덕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면 중력이라는 아주 미묘하고 미미한 힘으로 이 거대한 우주가 아름답게 완성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 역시 좀 더 풍요롭고 다양한 그런 모습의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천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별에 이끌려서 덕력을 품고 있지만 또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덕력을 용기 내서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온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밝은 우주처럼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곳곳을 누비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왕성 혹은 해왕성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그 계기로 여러분들의 덕력을 쭉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